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3장과 4장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역시 아주 출제 빈도가 꽤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만 된다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정작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런 사회보험 파트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트는 무조건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틀리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문제가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과 복지국가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신우파. 신우파를 어떻게 또 부릅니까? 신자유주의가 여기 해당됩니다. 신우파는 반집합주의라고도 표현하죠. 이건 좀 적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우파 또는 신자유주의. 자, 이들의 공통점이 집합주의를 반대한다 라는 의미에서 반집합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신우파는 복지국가를 자유로운 시장활동의 걸림돌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단 이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의 원인을 빈곤한 사람이 개인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가가 나서서 복지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반대 입장인 것이죠.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만 하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주의는 상당히 극단적인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찬성할 것 같은데 또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간주를 한다 했는데 복지국가 이것은 다른 말로 사회복지인데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가 자체로 붕괴하게끔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결국에는 붕괴하게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본주의사에서 이것을 한다는 거죠. 이게 끼어들어서 붕괴되는 것을 막거나 또는 지연시킨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죠. 자본주의가 빨리 붕괴를 해야 사회주의 사회로 만들 텐데. 그러니까 복지국가 또 싫어합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이게 발전해서 사회민주주의로 되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의미를 따지면. 추구하는 바가. 이쪽이 이제 사회복지를 크게 강조하는데,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의 조화와 평등한 사회로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회자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녹색주의. 녹색주의는 이제 환경 그쪽과 관련이 있는데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통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또 입장입니다. 또 소극적 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이제 케인즈주의하고 관련이 있는데 복지국가를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복지국가 시기. 그러니까 1945년 그때부터 1970년대 중후반 그때까지가 복지국가라고 보시는데 그 시기에 이제 복지국가를 지원했던 세력은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소극적 집합주의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조합주의 이렇게 세 가지 이념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 보겠습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합주의 복지국가. 자, 조합주의 복지국가를 다른 말로 또 보수주의 복지국가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주로 제공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주의는 딱 그 중간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제가 보겠습니다. 조합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사회보험을 강조합니다. 사회보험의 특성은 뭐냐면 어떤 계층 유지죠. 계층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주로 제공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고 계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보호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명이죠. 그리고 이제 SPN들에서는 그 탈상품화 그리고 계층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복지국가를 구분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계층화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죠. 예.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그 다음에 산업상치형,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했고, 이게 이제 이 가운데 산업상치형이 이게 바로 아까 살펴봤던 이쪽입니다. 네. 그랬을 때 산업상치형 복지국가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을 손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보험 자체가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탈상품화 순서로 본다면 탈상품화는 이게 이제 가장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보편적인 사회보험 제도를 주로 제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지극히 선별적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는데요.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 가능으로 설명한 학자는 바로 마샬이죠. 자, 이런 문제가 참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10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 이름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방심하고 있는 틈을 노려서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다행스럽게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 1-1을 보겠습니다. 마샬의 시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하지 않았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공민권이죠. 공민권. 두 번째가 참정권. 세 번째가 사회권. 순서가 좀 제대로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시민권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의 평등과 관련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권은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양립 불가능하다. 참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마샬이 말했던 이 시민권은 결국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이제 어떤 권리,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불평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불평등과 양립이 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평등,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성도 강조되고 또 불평등도 만연하고 이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인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시민권의 성장을 진화적인 과정으로 묘사했다. 무슨 말입니까? 진화했다는 이야기는 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는 공민권, 19세기는 참정권, 20세기는 사회권, 점점 발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겠는데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산율 감소, 다 아는 내용이죠. 노인 부양비가 증가했고 아주 심각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참 증가했습니까? 예,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상당히 또 심각합니다.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증가했습니까? 네,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 산업 고용이 감소했습니까? 자, 탈산업화. 그러니까 산업화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단계가 지금 단계인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주로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가 뭘 공장에서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이런 제조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무엇으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서비스 산업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종으로 사람들이 대거 몰립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죠. 예, 그래서 서비스 산업 고용이 오히려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죠.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티트머스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 티트머스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아까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그게 어디 1장에서 한번 예. 1장에 보시면은 6번 문제 3번 지문이 바로 티트머스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나왔죠. 3번 문제에서. 그래서 다시 292페이지 3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사회복지, 직업복지, 재정복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복지는 뭐냐? 국가에 의한 국민주의 생활보장제도라든가 이런 이제 공공보조제도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직업복지, 이것은 다른 말로 기업복지라고도 표현하죠. 기업복지가 뭔지 다 아시죠? 이제 기업이 종사자들에게 어떤 이제 임금 주는 것 외에 부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 학자금을 대준다거나 타가방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복지와 관련된 그런 시설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죠. 임금 이외의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고요. 재정복지는 일종의 세금 감면 정책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그렇죠. 이것이 해당됩니다. 애초에 티트머스는 민간복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서 답은 가하고 다가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복지국가 발달 이론 중 수렴이론. 자, 수렴이론은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할수록 비슷하게 수렴해 간다라고 해서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하고 수렴 이론이라고도 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었다. 참 묘하게 산업화가 발달한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복지국가 간 차이점보다는 유사성. 어떤 유사성이겠습니까?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데올로기라든가 정치적 변수보다는 산업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경제발전 수준이 중요하죠. 산업화는 결국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복지 지출 수준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들이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은 경제발전이 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일수록 복지가 발달했고, 그러니 당연히 복지 지출을 많이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조지와 윌딩이 말한 사회복지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지와 윌딩이 이제 참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칠판에 적었던 것 중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우파, 마르크스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